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바로 비전과 목표, 정책의 구체화라고 한다면 구체화를 하기 위한 바로 인사의 실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인사를 하고 있느냐. 말은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사가 대부분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를 하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인사평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인사평가는 직상급자에 의해서 인사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에 대한 인사평가는 국장이 합니다. 사무원에 대한 인사평가의 직상급자가 1차 평가는 과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장이 사무관을 평가하면 과에 사무관이 5명이 있으면 5명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럼 매일 얼굴을 맞대면서 쳐다보는 과장이 사무관을 평가해야 되면은 몇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평가 결과는 평가하고 나서 승진 서열이 점수가 딱 이 사람은 A, B, C, D 나왔다. 그러면 그 결과를 봤을 때 나중에 승진 서열을 점수를 종합하고 승진 명부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1등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가를 잘 못 받은 것이 뻔히 다합니다. 위에 사람이 평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밑에서 다합니다. 그것이 불만이 되고 얼굴 보기가 어려우니까 바로 그냥 그래 우선 오래됐으니까 점수를 A 주자. A를 줍니다. 이 사람이 제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공 서열에 의해서 순서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가장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평가받고 대접받는 조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가는 인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열심히 몸을 던져서 일한 사람이 평가받지 못한다면 그 조직에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직상급자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좋은 게 좋은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차관을 할 때 인사를 이제 직원 내부 배치 인사를 해야 될 때가 오면은 바로 어떤 국장이나 과장의 경우에 예컨대 과장의 경우에 5명의 사무관 중에서 제발 이 사람을 빼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일 고참입니다. 그런데 빼달라고 합니다. 정말 같이 일 못하겠다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 사람은 다음 인사에 고려하자. 그럼 그 사람이 맞는 자리를 또 찾아줘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맞으니까. 그런데 조금 뒤에, 한 달 뒤에 인사평가를 하는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을 거의 예외 없이 A를 줍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평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을 두려워서 시끄러운 게 싫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평가라는 것은 근무평적이라는 것은 가장 열심히 능력을 발휘한 사람을 A를 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연공서열에 의해서 빼놓을 사람을 평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연말에 포상을 줘야 되는데 추천을 해라 해서 보면은 그 사람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한테 싫은 소리를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그 정도로 포상을 할 정도면 당연히 자기하고 같이 일을 해야죠. 그렇게 일을 잘 했기 때문에 포상을 줘야 되는데 자기하고 일이 안 맞아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사람을 연말에 가서 포상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은
이제 내보낼 사람이니까, 다른 데로 갈 사람이니까 줬다 합니다. 그게 우리 인사평가에 있어서 직상급자에 의한 인사평가가 제도가 갖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능력이 있으며 열정적으로 몸을 던져서 일을 했느냐를 보고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직상급자에 의해서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는 자전거형이라는 유형을 얘기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언덕을 올라가는 자전거는 어떻게 되나요? 페달을 계속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밑에 모든 조직원을 들이밟고 못살게 굴어서 위에 사람한테만 잘 보이는 겁니다. 그런 형태의 유형의 그런 리더십을 쌓게 하는 우리 인사 고과 제도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도 밑에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밑에 사람을 일하게 해주고 항상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의 에너지를 자발적으로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매니지먼트의 기본적 관리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바로 위에는 밟고 밑에는 밟고 위로만 향해서 달려가는 스타일로 공무원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현재의 인사평가 제도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바뀌는 게 뭔가요? 바로 연공서열이나 계급 중심의 관행을 깰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로 바꿔줘야만 됩니다. 그게 일종의 다면평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가 바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도 바뀌지 않았고 제도도 바뀌지 않았고 인사를 하는 관행 자체도 바뀌지 않았다. 그게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공무원 사회에서 지금은 조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들어왔느냐는 공무원에 들어온 연도, 과거에는 행시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순서에 의해서 계속 서열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배가 위에 버티고 있으면은 그 선배를 제끼고 자기가 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선배가 위에 승진해서 다른 데로 가든지 또는 다른 배치에서 다른 데로 인사 이동이 되지 않는 한 자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의 열정적으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창의적 노력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관행에 있어서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의 사람 선택의 기준입니다. 선배가 있으면 선배부터 올려주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일 중심이 아니라 선배 중심입니다. 그리고 계급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공서열과 계급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그런 관행이 철저하게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소시켜주지 않는 한 인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를 실행하기는 어렵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정실과 불공정 인사에 대한 유혹과 압력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죽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학연, 지연, 혈연, 또 근무, 직장연, 직연도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인사를 할 때 항상 바로 학교 출신은 어디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또 어디서 근무를 누구하고 했느냐 하는 것을 감안해서 균형 인사를 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균형 인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안배 인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진정으로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에 몰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오는 바로 그 직장 내에서의 분위기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얼마나 성과를 많이 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평가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점점 바뀌어는 가고 있습니다만은 정부 부처의 장관을 선택한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영남 지역이 많으니까 호남에서 사람을 골라야 되겠다. 수도권 지역에 그 영남,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누가 있느냐? 아, 이번에는 모 대학 출신이 너무 많으니까 또 이 대학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물론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좀 균형되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사전에 바로 지역이나 대학의 안배를 위해서 기준을 놓고 사람을 선택하는 자체는 잘못되어 있다. 이 조직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일을 열심히 했으며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룹을 뽑아놓고 그렇고 결과적으로 선택할 때 감안해 주는 것은 고려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지역 안배, 대학 안배를 위한 인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인사를 할 때 이 일 잘한 사람을 먼저 고르고 그 속에서 검토하는 그런 절차로는 가능하지만은 바로 먼저 안배, 먼저 지원, 먼저 학연에 대한 검토부터 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정실과 불공정 인사에 대한 기본적인 압력의 유혹입니다. 아마 공공기관들 하면서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 국회로부터의 인사 압력 청탁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피해 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기관장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인사청탁이고 정실에 의한 인사입니다.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사회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문제는 많은 기관장, CEO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사는 자기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보여줘야 되고 말 안 듣는 사람은 자를 수가 있고 관리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가 권한인가요? 절대로 권한은 아닙니다. 인사는 선택이고 선택은 결과적으로 고뇌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일 중심의 인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CEO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고뇌고 선택입니다. 조직을 있다 보면은 인간은 다 인간관계가 복잡한 인간관계가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친척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친한 대학 후배나 또는 사회에서 만났던 선후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전에 어떤 직장에서 같이 고락을 같이 했던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항상 떠올 수 있죠. 아, 아무개 참 성실하고 잘한다. 그러나 그게 기준이었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정실 불공정 인사에 대한
결과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걸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걸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고뇌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배제하고 가장 일 잘한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이란 건 뭔가요? 고뇌죠.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나면은 바로 CEO가 진정한 공정한 인사를 하는 CEO라면은 인사하고 나면은 엄청나게 힘든 저녁이 됩니다. 그것이 인사다. 그래서 바로 인사는 고난이 아니고 바로 고뇌다 하는 점으로 이해를 해야 진정한 바람직한 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행하는 기관이 CEO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